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이번 시간은 27편 혹시 나도 자연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은 산속에서 집을 짓든지 어떻게 움막을 지어서 약초를 캐든지 나무에 여러 가지 열매를 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순탄한 편안한 팔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양반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동생이 형이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연인 팔자, 산으로 올라가고 싶고 돌을 닦고 싶고 산에 가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타고난 팔자 운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시면 혹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내 딸이 그런 운명은 아닐까? 한번 심각하게 잘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전에 방송을 드렸던 18편 초하루생, 초3일생, 초8일생, 그리고 6회살, 저주받은 생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하고, 그 다음에 25편, 신주, 세존단지, 불사단지 없애야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18편하고 25편, 그 다음에 오늘 27편이 하나가 됩니다. 해결 방안, 해결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제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운명을 개척해서 사는 삶이 되는지 그 오늘 해답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자연인일까? 그런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당하거나 어떤 직업,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 직장 환경에 깊이 빠지지를 못하고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나는 분명히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지 야인 생활을 하든지 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일상생활에서 살지를 못하고 꼭 산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 마인드가 계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칩시다. 장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쉽게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산이 있고 장사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인이라는 특징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어떤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담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승에서 갔나 보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내 가족들이 노후에 먹고 살 거를 준비해주고 나서 나는 분명히 산으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가정 안에 내 식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판별하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판별법이 뭐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무속인 무당집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 철학, 명리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걸 잘들어만 아시면은 삶에 있어서 내가 안 좋은 부분으로 가는 것을 턴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자연인이다 하는 사주팔자가 제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술, 해,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술이라는 건 뭡니까? 개띠를 의미합니다. 해라는 거는 돼지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술, 달이게 되면 뭡니까? 음력으로 9월생이 됩니다. 돼지달은 음력 10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를 빼고 난 다음에 시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 내가 술시에 태어났다면 저녁 7시에서 9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시에 태어났다면 9시에서 11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 해, 천문성. 술이라는 것은 개띠를 의미합니다. 해라는 것은 돼지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개, 달일 경우에는 음력 9월생이 되고 돼지, 달은 음력 10월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생일 날짜는 여러분마다 생일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태어난 시는 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시가 됐을 경우는 저녁 7시에서 9시, 해시가 됐을 경우는 9시에서 11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술의 전문성이란 뭐냐? 내가 개띠인데 음력 10월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돼지띠인데 음력 9월에 태어났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돼지띠인데 내가 술시에 태어났든지 개띠인데 내가 해시에 태어났든지 이 X선표로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이 사주팔자가 8글자입니다. 사주팔자가 8글자인데 생년이 있습니다. 월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월, 일, 시 중에 술이라는 글자하고 해라는 글자가 들어가 거꾸로 해가 술도 거꾸로 해도 됩니다. 그것도 술의 전문성입니다. 이 술자하고 해자가 들어간 사람들, 개와 돼지가 들어가서 연결이 된 사람들은 술의 전문성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의 전문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무당급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 부적격자,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해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자꾸 자포자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갖지만은 그 직업에 안정을 취하지를 못하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60살이 넘은 양반이 마지막으로 무당급파한테 점이나 보고 오자 해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분이 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양반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 절에서 스님 생활을 30년 하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보고 묘를 보는 지간을 좀 하다가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노가다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운명이 이렇게 이런 어떤 운명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한다고 무당급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스님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술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술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아까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에서 자기 마음으로 커버를 합니다. 누가 나를 쳤어. 그래도 내가 전생에 죄를 갚았나 보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열심히 매달리지를 못하고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서 직업을 전전긍긍한다든지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남을 도와줘야 된다든지 세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뭐 집을 지어서 움막을 지어서 나 혼자 돛 닦고 야인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점점 그런 행동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술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실에서 부적격자입니다. 현실성이 결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에서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술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역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땅을 보는 사람, 지간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능, 예술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은 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술의 전문성은 평범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술하고 해가 연월 일시에 아무 때나 작용했을 경우에는 술의 전문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주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운에서 들었어. 무당급파의 경우에는 술의 전문성이 45, 46, 47, 3년 동안 술의 전문성의 기운이 운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무당급파는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방황을 하고 자꾸 내가 뭐 신한테 잘못한 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뭐가 잘못했냐 계속 전신적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시켜서 신경성 질환이 옵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잡신이 들어서 잡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막 혼탁한 시기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기도를 하면은 잡신을 떼준다고 했습니다. 일자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시기가 술의 전문성이 열리는 45, 6, 7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라, 공부하라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당급파가 산으로 3년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술의 전문성은 사주에도 있지만 운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운에서 올 때 자칫 잘못하면은 미쳐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8편에 초하루, 초삼일,
초판일생, 육해살을 타고난 사람들, 그 다음에 25편의 신주, 세존, 불사단지에 대해서 모시지 마라. 꼭 모셔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반들이 뭐냐? 신주단지를 모셔야 될 사람들이 술의 천문성이 열린 사람들이, 사주에 술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모셔야 됩니다. 왜냐? 조상 때에 위때에 뿌리에 분명히 돌을 닦았던가 절을 지었다든가 이 암자를 지었던가 야인 생활을 했다, 이 도 닦고 지간을 보시고 이런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한 분들이 내 사주하고 결탁돼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곧 신주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편에서 초하생, 1위생, 3위생, 8위생, 그 다음에 신주, 세존으로 해서 모시는 양반들, 그 다음에 술의 천문성이 열린 사람들, 이 양반들이 세상을 제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시려면은 그것이 뭐냐? 신주요 세존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신주 세존을 모셔야 되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무당가가 저번에 신주단지 세존단지 함부로 모시지 말라 했습니다. 집안 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술의 천문성이 있든가 초하루생, 초삼생, 초팔일생, 그 다음에 육해살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 세존을 모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도했던 크게 예전에 이 펼쳤던 분들이 조상에서 기운을 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내리는, 쉽게 해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주는 무당을 만나야 됩니다. 그 무당을 만나서 말씀드렸죠. 그 무당집에 구슬해가지고 옷, 만약에 이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술의 천문성이 있든지 초하루, 초삼일, 초팔일생, 육해살이 있거나 신주 세존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이씨라는 사람은 신주 세존을 모시지를 않고서 이거를 얘기하는 상담해준 무당집에 가서 무당집에다가 자기 조상 도 닦은 양반 아니면 많은 기도를 했던 양반의 옷을 해가지고 그 무당집의 신하고 합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반은 그 무당집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왕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의 기운, 이 술의 천문성 기운, 뭐 자연이 산으로 올라갈까 뭐 이럴까, 또 저주받은 운명, 안 풀리는 생일, 사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 초하루, 초삼일, 초팔일생, 육해살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주, 세존, 이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신주, 세존에서 살립니다. 근데 신주, 세존 단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당집, 이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무당집에 옷으로 해가지고 조상의 신복, 신의 옷, 신들이 입는 옷으로 해줘서 이름을 써서 그 집에 무당집에 모셔주고 단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활자가 순탄하게 평범하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운명은 반드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험한 사주 팔자도 반드시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권에서 신주, 세존 단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단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의 천문성이 있는지, 초하루생인지, 초삼일생인지, 초팔일생인지, 육해살을 타고 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은 편안하고 순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7편 나도 자연인이 아닐까 해서 술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